자, 초등학교 동창이 기억하는 이 모양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는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번호로 치고 휴대폰도 맨날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바뀌었던 거 같고 핸드폰이 막 여러 개가 있었어요. 보면 돈으로 친구를 만들려고 했다. 휴대전화를 한 달도 아니고, 예. 뭐 물론 뭐 저 과장이 섞였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자주 바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돈을 가지고 어떻게 친구를 포섭하려 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개인적으로 어떤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들이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정 또는 어떤 관계 형성의 방법이 그렇죠. 대화를 통해서 가능하지만 저 친구는 아마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질병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학교를 자주 빠졌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아이들한테 뭘 사주거나 뭘 선물을 하거나 이러면서 아이들을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어린 아이일수록 그런 부분에 끌려서 친구 집에 가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선물을 주거나 좋은 맛있는 음식을 사줬을 경우에 그것 때문에 친구들이 오게 되는 건데 그런 방법으로 친구 관계를 유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사실은 이번에도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하다가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서 친구를 집으로 데려왔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 이 씨의 딸, 지금 현재 이 씨의 딸이 그런 방법으로 친구를 사귀고 그런 방법으로 아이들 집으로 데려와서 아버지에게 일정 부분 동조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후원금을 어떻게 썼느냐 문제가 또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씨 같은 경우에 잘 아시는 것처럼 외제차를 3번이나 바꿨고요. 또 하나는 본인의 온몸에 문신을 하는데 약 3천만 원 정도의 돈을 들어갔습니다. 차를 사고 그걸 튜닝한다고 하는데 튜닝하면서 4천만 원을 썼어요. 그러니까 후원금으로 들어온 돈을 아이의 수술비라든지 아니면 아이의 치료에서 쓰는 것보다는 개인의 어떤 욕망을 채우는 데 썼을 가능성이 충분히 우리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 씨도 조사를 받고 있고 오늘 딸도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좀 그 조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씨의 직업에 대해서 경찰은 무직이라고 밝혔는데 중국집 주방장인데라고 도봉구의 은신처에서는 그 계약을 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웃 주민들에게는 교수님 다 정말 다르게 말했더라고요. 뭐 지금 뭐 중국집 주방장도 있고요. 뭐 방송사 작가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뭐 학원 운영을 한다고 하기도 하고 이런 성격은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 이거는 뭐 하나도 진실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이 사람 만나서 이 얘기하고 저 사람 만나서 네. 저 얘기하고 본인에게 그때마다 유리한 진술을 전혀 양심에 꺼리낌 없이 지금 하고 있어서 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사람의 능수능란함 또는 뭐 어떻게 보면 병리적인 거짓말 뭐 이런 것들로 추정돼서 이 사람 굉장히 이중적이고 성격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예. 또 한 가지 고려되는 게 이제 동영상을 이용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방법 같은 거를 네. 너무 능수능란하게 잘 사용했다. 이 대목도 결국에는 지금 이 범죄와 매우 밀접히 연관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예. 자, 이웃 주민들은 이 어금니 아빠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번에 주차장에 오면 저녁에 붙여놓고 외제차를 매일 끌고 와서 또 바꿔 또 끌고 와서 이렇게 수리하고 이랬던 거야. 문신한 곳이 없는데 다리구나 팔에 다 있어. 그쵸. 문신은 잘 모르겠어요. 언제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게 일찍 알려졌으면 사람들이 저분한테 이렇게 여러 기부금을 보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흉측하고 좀 망측하던데요. 뭐 문신이 있는 사람들이 다 뭐 잘못됐고 이상한 건 아닌데 예. 어쨌든 저 사람이 이제 나와서 했던 방송에서 했던 딸과의 어떤 애틋한 사연이라든지 어금니 아빠로 불리게 된 그런 어떤 사연들 네. 그때 소개됐던 모습들과 지금 단순히 뭐 여중생 살인혐의 이걸 차치하더라도 했던 생활들 그리고 문신 그리고 여러 가지 본인의 직업들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지 않은 점 이런 점들은 사실 예전에 나왔던 그런 어금니 아빠의 모습과는 매치가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앵커도 지적한 듯이 만약에 저 사람의 본 모습을 봤다면 차를 튜닝을 하고 비싼 개를 사고 그리고 특별한 직업이 없이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생활했을 거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봤다면 사람들이 이제 기부금을 보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 걱정되는 건 이 사건 때문에 지금도 TV를 통해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굉장히 아픈 아이들에 대해서 후원을 요구하는 광고들이 많이 예, 나옵니다. 전화로 뭐 ARS 2,000원, 그렇죠. 4,000원. 네. 그것을 보고 많은 이제 시민들이나 시청자들 정말 너무 안 됐다라고 해서 2,000원 또는 10,000원 이렇게 보내곤 하는데 이 사건 때문에 그런 정말 진짜 피해자 어떤 불쌍한 분들에 대한 기부금이 조금 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금 걱정이 되곤 있죠. 그러니까 어금니 아빠의 수상한 정황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닌 게 또 하나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게 그 아내가 사망한 직후에 한 방송사에 제보를 했는데 굉장히 제보 내용이 독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보가 네. 뭐라고 했냐면 모 방송사에 장례 비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뭐라고 했냐면 아이의 수술비가 필요하다 하면서 또다시 돈을 모금하려는 시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 딸 수술이 곧 다가옵니다. 수술비 3,500원 정도. 그리고 아내 장례 비용도 없다고 하고. 근데 지금까지 생활한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눴습니다만 생활한 내용을 보면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처럼 보여요. 차만 팔아도 3,500만 원. 그러니까요. 그 본인의 문신하는데 그 많은 돈을 뭐 문신 전문가들이 얘기하기에 3천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돈을 쓰면서 돈이 없다고 또 아까 이수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저런 행동을 보면 진실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저분이 하는 모든 진술을 우리는 좀 의심하면서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현재 아이의 사망과 관련해서도 본인은 자기가 그냥 영양제 안에 넣어놨던 수면제를 먹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믿기 어려운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금니 아빠 이 씨가 오늘 오전 10시 30분 조금 전입니다. 경찰에 출석해서 세 번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출석하는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 살인혐의 인정하십니까? 피해자 왜 물으셨어요? 그날 단둘이 있었던 거 맞아요, 피해자랑? 한마디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그동안에는 줄곧 휠체어에 앉아서 출석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걸어서 왔고요. 네. 아직까지도 지금 미스테리한 게 살해 동기가 안 나오니까. 네. 도대체 왜 아직 뭐 죽인 걸 확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도대체 왜 그런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지금 이제 만약에 뭐 딸이든 아버지든 뭐 당시에 두 사람밖에 없었으니까 예. 집안에 그 둘 중에 하나에 의해 가지고 이제 사망에 이르렀는데 뭐 둘 다 관련돼서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지금 아마도 이 아이 피해자가 특정이 돼서 요 아이만 초대를 받았어야만 한다는 게 우리의 일단 상식적인 전제잖아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여러 아이들에게 접촉을 해서 그 중에 하나 이제 방문한 아이가 이 아이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아이가 피해를 당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초대를 한 대상자를 보면 어떤 아이라도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연령대에 14살 정도 되는 소녀들 중에 그 누구라도 예컨대 지금 이 집에 방문이 돼도 큰 문제가 없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과연 그런 대상을 뭐 해서 범죄를 저지를 만한 동기가 뭐가 있겠느냐. 결국에는 상당 부분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대목이 뭐 상당히 그럴듯한 이유로 등장을 하는 이유가 되고요. 또 증인들 그 주변에서 사실은 이 사람이 학원을 자기가 운영한다고 하면서 그랬죠. 비슷한 연령대의 여자아이들을 뭐 같이 동반하고 다녔던 적이 꽤 있었다라는 진술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웃들에 의해 가지고. 예. 그런 이제 취향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이 사건이 그냥 단순히 성폭행 흔적이 없다고 하여 성범죄에 대한 혐의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사건인지 사실은 상당 부분 의문이 드는 지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게 네, 이게 조사에 따르면 성기능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을 알려지고 있어요. 이 씨가. 네. 거기에다가 이 사망한 여중생 시신의 얼굴에 다수의 흉터 자국, 손톱 자국이 있는 것을 알려지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집안에 음란 기구라고 얘기하는 기구들이 많이 발견이 됐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가학성 성적 취향을 의심해 볼 만한 여지가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인이 성적으로 학대를 시달려 왔다고 하는 증언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저 이 씨라는 분이 혹시나 성기능 장애는 있지만 가학성 성적 취향을 갖고 있어서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행위를 했을 가능성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이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게 이제 채널A 단독으로 보도된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본인이 이렇게 기능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장애가 있거나 제대로 작동을 안 할 경우에 반대급부로 반대 심리로 이렇게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네, 뭐 지금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인데요.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들 중에서 발기부전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중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 욕구 불만이 보상 심리 때문에 좀 더 취약한 대상에게 다른 방식으로 이제 투사가 돼서 결국 그것으로 이제 그 만족을 얻으려는 시도를 할 수가 충분히 있죠. 그렇군요. 를 3번이나 바꿨고요. 또 하나는 본인의 온몸에 문신하는데 약 3천만 원 정도의 돈을 들어갔습니다. 차를 사고 그걸 튜닝한다고 하는데 튜닝하면서 4천만 원을 썼어요. 그러니까 후원금으로 들어온 돈을 아이의 수술비라든지 아니면 아이의 치료에서 쓰는 것보다는 개인의 어떤 욕망을 채우는 데 썼을 가능성이 충분히 우리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 씨도 조사를 받고 있고 오늘 딸도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좀 그 조사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씨의 직업에 대해서 경찰은 무직이라고 밝혔는데 중국집 주방장인데라고 도봉구의 은신처에서는 그 계약을 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웃 주민들에게는 교수님 다 정말 다르게 말했더라고요. 뭐 지금 뭐 중국집 주방장도 있고요. 뭐 방송사 작가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뭐 학원 운영을 한다고 하기도 하고 이런 성격은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 이거는 뭐 하나도 진실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이 사람 만나서 이 얘기하고 저 사람 만나서 네. 저 얘기하고 본인에게 그때마다 유리한 진술을 전혀 양심에 꺼리낌 없이 지금 하고 있어서 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사람의 능수능란함 또는 뭐 어떻게 보면 병리적인 거짓말 뭐 이런 것들로 추정돼서 이 사람 굉장히 이중적이고 성격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예. 또 한 가지 고려되는 게 이제 동영상을 이용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방법 같은 거를 네. 너무 능수능란하게 잘 사용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금니 아빠 이 씨가 오늘 오전 10시 30분 조금 전입니다. 경찰에 출석해서 세 번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출석하는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 살해혐의 인정하십니까? 피해자 왜 부르셨어요? 그날 단둘이 있었던 거 맞아요, 피해자랑? 한마디 하시고 가세요. 자, 그동안에는 그 줄곧 휠체어에 앉아서 출석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걸어서 왔고요. 네, 네. 아직까지도 지금 미스테리한 게 살해 동기가 안 나오니까. 네. 도대체 왜 아직 뭐 죽인 걸 확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네, 네. 도대체 왜 그런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지금 이제 만약에 뭐 딸이든 아버지든 뭐 당시에 두 사람밖에 없었으니까 예. 집안에 그 둘 중에 하나에 의해 가지고 이제 사망에 이르렀는데 뭐 둘 다 관련돼서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지금 아마도 이 아이 피해자가 특정이 돼서 요 아이만 초대를 받았어야만 한다는 게 우리의 일단 상식적인 전제잖아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여러 아이들에게 접촉을 해서 그 중에 하나 이제 방문한 아이가 이 아이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아이가 피해를 당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초대를 한 대상자를 보면 어떤 아이라도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연령대에 14살 정도 자, 초등학교 동창이 기억하는 이 모양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는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번호로 치고 휴대폰도 맨날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바뀌었던 거 같고 핸드폰이 막 여러 개가 있었어요. 보면 돈으로 친구를 만들려고 했다. 휴대전화를 한 달도 아니고, 예. 뭐 물론 뭐 저 과장이 섞였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자주 바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돈을 가지고 어떻게 친구를 포섭하려 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개인적으로 어떤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들이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정 또는 어떤 관계 형성의 방법이 그렇죠. 대화를 통해서 가능하지만 저 친구는 아마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질병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학교를 자주 빠졌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아이들한테 뭘 사주거나 뭘 선물을 하거나 이러면서 아이들을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어린 아이일수록 그런 부분에 끌려서 친구 집에 가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선물을 주거나 좋은 맛있는 음식을 사줬을 경우에 그것 때문에 친구들이 오게 되는 건데 그런 방법으로 친구 관계를 유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사실은 이번에도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하다가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서 친구를 집으로 데려왔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 이 씨의 딸 지금 현재 이 씨의 딸이 그런 방법으로 친구를 사귀고 그런 방법으로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와서 아버지에게 일정 부분 동조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후원금을 어떻게 썼느냐 문제가 또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씨 같은 경우에 잘 아시는 것처럼 외제차 여러 가지 굉장히 아픈 아이들에 대해서 후원을 요구하는 광고들이 많이 예, 나옵니다. 전화로 뭐 ARS 2,000원, 그렇죠. 3,000원, 네. 그것을 보고 많은 이제 시민들이나 시청자들 정말 너무 안 됐다라고 해서 2,000원 또는 10,000원 이렇게 보내곤 하는데 이 사건 때문에 그런 정말 진짜 피해자 어떤 불쌍한 분들에 대한 기부금이 조금 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금 걱정이 되곤 있죠. 그러니까 어금니 아빠의 수상한 정황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닌 게 또 하나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게 그 아내가 사망한 직후에 한 방송사에 제보를 했는데 굉장히 제보 내용이 독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보가 네. 뭐라고 했냐면 모 방송사에 장례 비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뭐라고 했냐면 아이의 수술비가 필요하다 하면서 또다시 돈을 모금하려는 시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 딸 수술이 곧 다가옵니다. 수술비 3,500원 정도. 그리고 아내 장례 비용도 없다고 하고. 근데 지금까지 생활한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눴습니다만 생활한 내용을 보면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처럼 보여요. 차만 팔아도 3,500만 원. 그러니까요. 그 본인의 문신하는데 그 많은 돈을 뭐 문신 전문가들이 얘기하기에 3,0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돈을 쓰면서 돈이 없다고 또 아까 이수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을 이용해 사람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저런 행동을 보면 진실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저분이 하는 모든 진술을 우리는 좀 의심하면서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현재 아이의 사망과 관련해서도 본인은 자기가 그냥 영양제 안에 넣어놨던 수면제를 먹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믿기 어려운 상황이다. 네. 이 대목도 결국에는 지금 이 범죄와 매우 밀접 연관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예. 자, 이웃 주민들은 이 어금니 아빠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상관에 주차장에 오면 전력에 붙여놓고 의자차를 매일 끌고 와서 또 막고 또 끌고 와서 이렇게 수리하고 이랬던 거야. 문신한 곳이 아니고 오늘 다리구나 팔에 다 있어. 그쵸. 문신은 잘 모르겠어요. 언제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게 일찍 알려졌으면 사람들이 저분한테 이렇게 여러 기부금을 보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흉측하고 좀 망측하던데요. 뭐 문신이 있는 사람들이 다 뭐 잘못됐고 이상한 건 아닌데 예. 어쨌든 저 사람이 이제 나와서 했던 방송에서 했던 딸과의 어떤 애틋한 사연이라든지 어금니 아빠로 불리게 된 그런 어떤 사연들 네. 그때 소개됐던 모습들과 지금 단순히 뭐 여중생 살인이면 이걸 차치하더라도 했던 생활들 그리고 문신 그리고 여러 가지 본인의 직업들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지 않은 점 이런 점들은 사실 예전에 나왔던 그런 어금니 아빠의 모습과는 매치가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앵커도 지적한 듯이 만약에 저 사람의 본 모습을 봤다면 차를 튜닝을 하고 비싼 개를 사고 그리고 특별한 직업이 없이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생활했을 거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봤다면 사람들이 이제 기부금을 보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 걱정되는 건 이 사건 때문에 지금도 TV를 통해서 보시면은 여러